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지난 28일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1,351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과테말라, 미얀마 등 8개 나라의 주한 외교대사들이 제7회 지방선거 관리로 분주한 중앙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고 주권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 공개 서비스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 31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며 후보자는 이를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은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 전송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 54.7%가 정치자금 수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 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 공개 서비스가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당 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루마니아와 과테말라, 미얀마 등 8개 나라의 주한 외교대사들이 제7회 지방선거 관리로 분주한 중앙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들을 접견하고 선거를 통해 동네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아름다운 한국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주한외교사절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돌아보고 선거 시스템을 체험해보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에 대해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초청한 주한외교사절단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선거제도와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외국 기관과의 국제교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한외교사절단은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총 20여 개국 28명의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온두라스, 루마니아, 가나 등 7개국에서는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주한외교사절단 접견식은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위원회 및 선거제도 등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이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적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가치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시 후에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신장과도 같은 종합 상황실을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년 사무총장은 한국의 미인도를 통해 아름다운 민주주의 꽃을 피워보자는 의미가 담긴 부채를 기념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행사 말미에
투표지 분류기 시연과 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각종 선거 장비를 소개해 주한 외교사절단의 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민주주의 활동은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고 주권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에서는 음악과 함께하는 선거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선거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투표를 체험해보고 VR 기기를 통해 개표 체험을 하는 청소년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마련된 선거 체험 부스 현장입니다. 국내 최고의 청소년 종합문화축제인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17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의선거 체험을 비롯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우리 동네 공약지도 만들기, VR 개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명사들의 특강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 지도자 정치 캠프, 토론 체험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선관위에서 거리 공연을 통해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의 시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홍보 활동이 이번에는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시타와 시구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마운드에 올라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스포츠와 연계한 아름다운 선거 홍보 활동 모습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7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의 인기를 실감하듯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야구장을 가득 메웠고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경기에 앞서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 김대년 사무총장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기원하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거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프로야구 출신 야구 해설가인 양준혁 씨와 함께 관중 앞에 섰습니다. 오늘 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7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나와 가족, 우리 이웃, 동네를 위한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니까요. 한 번도 빠지심 없이 투표소 다니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2월 13일 지방선거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꼭 많이 가주셔가지고요. 질병 주체하셔가지고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의 시구와 양준혁 야구 해설가의 시타와 함께 이날 경기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홍보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등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인천시 선관위의 선거 참여 홍보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기 야구 선수를 뽑는 모의사전 투표와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제출 등 선거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구, 축구 등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와 연계한 홍보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한 발 먼저 다가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알리고 6.13 지방선거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지난 28일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policy.nec.go.kr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다른 언론사에 광고비 명목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주간지 지역 취재 본부장과 예비 후보자인 배우자를 위해 총 동문회 행사에서 30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과 지지 호소 등의 선거 운동을 한 당선 무효된 전 기초단체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29일 기준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총 1,351건으로 고발 180건, 수사 의뢰 29건, 경고 1,142건이며 관련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은 2591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 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후보자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적극 심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전남은 이틀 앞선 26일부터 인쇄를 시작했으며 인천은 하루 앞선 27일부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후인 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으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의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일인 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 시, 군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 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으며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순부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유권자가 즐겁고 쉽게 선거 속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선거의 의미와 역사 등 공감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선거 인문학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5월 1일과 3일 진행된 제자백가에게 배우는 유세, 영화로 만나는 선거 인문학 특강에 이어 장성훈 전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선거 자료 속에 숨어있는 선거 이야기, 공명선거로 가는 여정이란 주제로 지난 25일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인문학 콘서트는 역사적 사료 등 시각적 자료를 패널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큐레이터형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의 선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로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문학 콘서트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한국선거방송 등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며 추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선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의회 회원들이 제7회 지방선거 관리로 고생하는 후배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선거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선의회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각자의 건강을 챙겨가면서 끝까지 선거를 잘 관리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배 퇴직 공무원들도 투표 참여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가 치러지는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선거일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때로는 나들이나 여행을 떠날 계획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 제도인데요. 오늘 선거 상식 시간에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입니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라서 선거일에 맞춰 나들이 또는 이른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 휴가 계획 세우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인데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특별한 날 지방선거. 투표도 하고 공휴일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혹시 부재자 투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재자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했던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사전투표와 닮아있는 부재자 투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재자 투표가 2013년 1월 1일부로 사전투표 제도로 변경돼 상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는데요. 전국 단위의 본격적인 사전투표는 이듬해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미리 투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투표 방법 등 국민의 편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부재자 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에 한 곳씩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던 것과 달리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으며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이든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현장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를 통해 간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선거인 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로 통합하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른바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선거인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 어느 곳에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 설치 장소, 사전투표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씩 설치 운영해야 하며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도와주는 사전투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전투표의 절차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내 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는데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후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잘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외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용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기존 투표 절차와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기표 후 제공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하고 관내 선거인용 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되는데요. 관내 선거인의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후 우체국에 인계돼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며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우편 투표함에 투입돼 선거일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보관되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매일 사전투표 마감 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돼 선거일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보관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는 기본이고 보안업체와 함께 보안 시스템을 가동,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사전투표함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1,100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11.5%를 기록했던 지난 지방선거와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총선을 훨씬 넘는 수치로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는 유권자에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투표 제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지방선거 축제처럼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 보조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정당의 선거 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의 여성 추천 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의 장애인 추천 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보조금 등은 정치자금법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지급된 선거 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엄격하게 그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는 4,291만 7,745명으로 남자 2,125만 6,186명, 여자 2,166만 1,559명이고 인구 대비 선거인 수는 82.7%며 이의 신청이나 불복 신청, 명부 누락자 구제 절차를 걸쳐 선거인 수는 증감되며 선거일 전 12일인 6월 1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 가능한 거소투표의 신고인 명부가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자는 82,225명으로 군인 경찰 공무원이 36,634명, 병원, 수용소, 교도소 등 기거자가 27,297명, 거동 불능자가 23,518명, 외딴섬 거주자가 776명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인 수 11만 9,803명에 비해 37,578명 감소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선거 공보 발송 신청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32만 5천여 명이 선거 공보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 공보 신청자 수는 지난 제19대 대선의 신청자 수인 34만 4천여 명 대비 1만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6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미 군정청 법령에 의해 1948년 실시됐습니다. 상당한 정치 세력이 불참했고 좌익의 테러 위협 속에서 각종 개입까지 있었던 불안전한 선거였는데요.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재헌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실시된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우리 선거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는데요.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던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초대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후 1950년 5월 30일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해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하지만 그 날짜에 치러지지 못할 뻔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사건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좌절되고 김구 암살에 이승만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 등으로 민심을 잃었는데요. 이를 너무나 잘 알았고 정치적 위기를 느꼈던 이승만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12월로 연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 엘치슨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만약 한국 정부의 인플레 경제의 안정책과 5월 총선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한군사 경제 원조는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비로소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2대 총선은 1대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별 최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고 정원은 200석에서 210명으로 10석이 늘었지만 선거 출마자들의 폭은 재헌 의회에 비해 주목할 만큼 확대됐습니다. 재헌 의회를 보이콧했던 남북 협상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국민당 외 39개 정당과 잔체가 선거 전에 뛰어들며 10.5대 1이라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선거가 무슨 의미이며 선거에서 출마된 국회의원이란 어떤 의미인지가 국민들에게 전파됐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이들의 양적, 질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91.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초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당선자가 126명으로 60%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AP통신은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소속을 가장하여 출마할 것이니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으나 투표자들은 이 경고를 거절하였다며 당시의 선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2일 재헌국회가 그 역사적 임무를 다하고 패회를 선언했고 6월 19일 오후 제2대 국회는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자유의 성전, 평화의 전당, 신국회의 첫날 인상은 지나치게 엄숙하였고 봄날과 같이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2대 국회의원들이 큰 포부 속에 개원식을 치렀지만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강행하며 그 평화는 제1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면 초과의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정권을 행사했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직선제로의 개헌운동을 전개하면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제2대 국회의원 중 24명은 전란 중에 납북되거나 월북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피난수도 부산에서 비운의 2대 국회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정당 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과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등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이탈리아의 정식 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입니다. 왕정국가였던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1946년 6월 2일 공화정으로 그 체제를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운명적인 선거가 치러졌던 역사 속 그날 1946년 6월 2일로 함께 가보시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탈리아 반도는 수많은 왕국과 도시국가로 분열돼 있었고 워낙 오랫동안 도시국가로 존속한 만큼 서로를 같은 이탈리안이라기보다는 나폴리 출신, 베네치아 출신 등 도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분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점차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1861년 살디냐 왕국에 의해 이탈리아의 분열이 통일되자 살디냐의 국왕 빅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는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고 왕좌에 군림하게 된 이탈리아 왕은 수상 임명권, 의회 해상권,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등 근대 이전의 왕이 지녔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마누엘레 2세의 아들 움베르토 1세가 즉위한 후 제국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한 독립국이었던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지만 참담한 패전을 맛보았고 무정부주의자의 총에 맞아 암살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로
20세기 전반기 이탈리아를 다스린 왕이었는데요. 그는 1922년 파시스트인 무솔리니가 정권 탈취를 결의하며 벌인 로마 행군에 놀라 그를 총리로 임명했고, 이후 2차 대전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의 그림자에 가려 별반 존재감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실각시키고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를 전쟁에 끌어들인 파시스트를 용납했던 국왕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에마누엘레 3세는 1947년 왕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들인 움베르토 2세에게 양위를 했지만 움베르토 2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고 왕정체제를 유지하던 85년 만인 1946년 6월 2일 다시 공화국으로의 복귀를 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과 대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투표 결과 공화제가 54.3%, 군주제가 45.7%를 기록. 국민들의 선택은 공화국이었고 대법원이 6월 18일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를 승인함에 따라 이탈리아는 다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남자는 모두 추방되어 2002년 10월까지 이탈리아로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1948년 1월 1일 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엘리코 데 니콜라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공화정으로 전환한 이탈리아는 다시 부흥기로 접어들며 경제 대국이 되었고 공화국 선포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일을 이탈리아의 국경일로 정하고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국민들 손으로 직접 공화정을 성취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13일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관내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외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며 기표소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하면 투표가 끝이 납니다. 6월 13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소재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1, 2차로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되면 1차로 시도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 시군 의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게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 투표용지에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고 나오면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됩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의 투표가 2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앞서 1차 투표와 동일하게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모두 넣고 나가면 지방선거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5개의 선거, 4개의 선거를 실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며 투표소를 방문할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한 증명서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니 꼭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통계 시스템 사이트 info.nec.go.kr을 통해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상황 및 병역, 재산, 전과, 학력, 세금 체납 사항 등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수는 9,316명으로 경쟁률은 2.3대 1이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로 4.2대 1의 경쟁률이며 가장 낮은 경쟁률의 선거는 교육의원 선거로 경쟁률 1.2대 1입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는 이와 함께 후보자 검색과 사전투표소 검색 및 내 선거구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며 역대 선거의 투표율과 당선인,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을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권자들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 후 선거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 또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책, 공약 알림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6월 8일과 9일, 그리고 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하는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이 선거 전문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투표 시작 전 과정부터 투표 진행, 투표 마감 및 개표 등 모든 과정을 생중계할 계획이며 선거 전문가가 출연해 투개표 현장을 심층 해설할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생중계는 KT 올레 TV 채널 273번과 티브로드 205번,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세요? 6월 13일 여러분의 투표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노후 걱정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꼭 투표하세요. 지난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과 면면을 잘 살펴보셔서 나와 가족 그리고 나아가 지역을 위해 힘써줄 대표자가 누구인지 6월 13일에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